안녕하세요. 성남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매월 센터에서 제공하는 식단 사용하고 계시죠? 메뉴 아래에 보면 원산지 표시 대상 식품이 적혀 있어요. 여기에 원산지를 어떻게 작성하고 계세요? 오늘은 선생님들이 자주 놓치는 사례를 통해 올바른 원산지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례를 보기 전 원산지 표시 대상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볼까요? 원산지 표시 대상 식품에는 식육 가공품을 포함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육류와 밥, 죽, 누룽지에 들어가는 쌀, 배추김치에 들어가는 배추와 고춧가루, 두부류, 콩국수, 콩비지에 들어가는 콩, 고등어, 갈치, 오징어, 다랑어, 쭈꾸미, 명태 등 수산물까지 총 24종의 식품의 원산지를 꼭 표시해야 해요. 지금부터는 자주 놓치는 사례들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국내산 쇠고기를 사용하는 경우예요. 메뉴에 쇠고기 숙주볶음이 있네요.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적어주셨어요. 국내산 쇠고기를 사용하는 경우 6종을 함께 표시해 주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국내산 한우, 국내산 유구 등으로 국내산 옆에 6종까지 모두 작성해 주세요. 두 번째 사례는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예요. 원산지에 그냥 수입산이라고 적혀 있어요.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국제적인 국가명을 표기해 주셔야 해요. 예를 들면 노르웨이산, 호주산 이렇게 구체적인 국가명을 작성해 주세요. 세 번째 사례는 참치를 사용하는 경우예요. 메뉴에 참치 채소덮밥이 있네요. 참치도 원산지 표시 대상 식품이기 때문에 원산지를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 간혹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사용하는 참치캔의 표시사항을 확인해 캔에 적혀 있는 원산지를 그대로 작성해 주세요. 또 우동 국물을 조리할 때 쯔유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쯔유에도 가다랑어, 즉 참치가 들어갑니다. 이 경우에도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다랑어의 원산지를 작성해 주세요. 네 번째 사례는 원산지를 일괄 표시하는 경우예요. 매일 동일한 식재료가 제공되는 쌀과 김치 같은 경우 일괄 표시가 가능하지만 원산지가 다른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메뉴별로 식단표 아래나 메뉴 옆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식단 메뉴를 변경하는 경우예요. 원래 쇠고기 볶음이었던 메뉴를 의미로 변경하거나 식단 감수를 받아 돼지고기 볶음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변경된 메뉴에 들어가는 식품을 확인하고 원산지를 작성해 주세요. 마지막 사례는 어묵의 원산지를 작성하는 경우예요. 먼저 사용하는 어묵의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오징어, 갈치 같은 표시 대상 식품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들어있다면 원산지를 작성해 주세요. 이때 연육은 표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원산지 표시 대상 식품 없이 연육만 표기되어 있다면 원산지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럴 때에는 식단 원산지 작성 칸에 적힌 어묵 오징어라는 문구를 지워주세요. 이렇게 원산지 작성 시 자주 놓치는 사례들을 알아보았는데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센터 식단을 보시면 원산지 표시 대상 식품을 미리 표시하여 제공하고 있어요. 이 식품들은 센터 표준 레시피를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실제 조리에 사용하는 식재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식단을 변경하거나 표준 레시피의 조리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는 식재료에 맞춰 원산지를 작성해 주세요. 집단급식소의 경우 원산지를 필수로 작성해 주셔야 하며 잘못된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원산지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교육 내용을 참고하셔서 올바른 원산지 작성을 실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